알아두면 쓸모있는 남성 지식 알쓸남식 유로박입니다. 오늘은 기존에 하던 내용과 다르게 새롭게 베스트셀러 책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서점에 가보시면 베스트셀러 1위에 항상 올라있는 책이 있어요.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입니다. 저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 저자는요, 오랫동안 이제 재테크라든가 삶의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컬럼들을 써오신 분이에요. 투자로도 성공하시고 사업체도 경영하시면서요. 지금은 이제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고 본업에서는 은퇴를 하시고 글을 쓰거나 이제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지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실명이라든가 얼굴은 공개된 적이 없다고 하네요. 이 책 내용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 자기계발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경제적인 관념들을, 개념들, 그 다음에 돈에 대한 그런 관점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느냐, 삶의 지혜 같은 것들인데, 기존에 이런 자기계발서나 경제 관련 서들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조금 이건 다릅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직설적이에요. 저자 자신이 본인의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해놨고, 본인도 굉장히 많은 굴곡을 겪으면서 살았던 분이고, 또 거기서 성공을 해서 자기가 증명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더 쉽게 어필을 하고 잘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 지내던 잘 나가는 큰 형님이 술 한잔 사주면서 꾸짖으면서 해주는 얘기 같은 그런 책이었어요. 표현이 좀 과격한 것도 있지만 내용의 진정성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책의 내용 중에 좋은 의사를 고르는 법, 좋은 병원을 고르는 법이라는 단락이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동의하는 바도 있고 그냥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보시면 무엇보다도 건물을 보아야 한다. 자체 건물이든 임대 건물이든 나는 시설이 화려한 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수입 대리석이 붙어있는 병원들은 건축비를 적정 이상으로 사용했고, 그래서 수술을 권한다. 과잉진료를 권한다는 뜻이죠. 저도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사실 저도 이런 측면에서 보는 건 있는데 약간 좀 다른 측면을 봐야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좋은 내용인지 아닌지는 환자들마다 성향이 좀 다르다, 이런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신의 병 또는 자신의 불편함이나 스스로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 얼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사람들만의 반응이 좀 다르거든요. 같은 질환이라도 어떤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 병원을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신단 말이죠. 인터넷에서도 검색도 해보고 후기도 읽어보고 이 노력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을 찾아왔을 때 병원의 첫 인상도 그런 신뢰도 형성이나 아니면 의사 환자 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깔끔하고 안정된 느낌을 좀 줄 수는 있어야 된다. 굉장히 좀 허름하고 좀 낡았고 그런 느낌을 주는 건 도리어 그런 분들한테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의사에 대한 신뢰감 같은 거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빅5라고 부르는 그런 병원들도 보면 내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로비도 크고 화려하게 해놓죠. 그거는 환자들의 그런 심리, 좀 병원이 크고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아야 마음이 열리고, 물론 이제 그게 옳은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논란거리가 있지만 그런 분들을 위한 배려 정도라고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이분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거, 의사 개인의 소비 취향이라고 합니다. 의사가 차고 있는 시계나 장신구가 허물었다면 그는 많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런 의사는 피한다. 네, 저도 이런 내용은 굉장히 좀 동의를 합니다. 아무래도 좀 의료업 이런 데 종사하는 사람들은 돈을 쫓기보다는 봉사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되게 부정적으로 보죠. 그래서 컨설팅 같은 거 하시는 분도 그렇게 좀 눈에 띄는 그런 화려한 장신구 같은 거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냥 단지 좀 단정한 가운인 정도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조언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의사의 나이를 보아야 한다. 젊은 의사를 나는 신임하지 않는다. 의사는 기본적으로 임상 경험이 많아야 되는데, 당신이 만난 젊은 의사는 수련 기간 동안 당신과 똑같은 질병을 가진 환자를 단 한 명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의사일 수도 있다. 굉장히 그럴듯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 내용은요, 동네에 있는 개인 의원이라도 대부분의 병원 의사들은 전문이라는 거죠. 굉장히 오랜 시간 수련을 했다는 거다. 6년 또 공부를 하고 5년 이상 병원 환자들 봐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질환들은 너무너무 많이 보는 병들이고, 젊은 의사들이라고 딱히 경험이 부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능숙하게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좀 다독여주거나 이런 건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최신 지식이라든가 경험 면에서는 떨어진다라고 보기 좀 어렵다.
또 반대로 나이가 좀 많으신 의사분들을 도리어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최신 지식을 좀 잘 습득하지 못하고 옛날 지식만 가지고 있다라고 그런 또 선택에 조언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큰 대학병원에서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정년 퇴임하고 나와서 개원을 바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면 사실 굉장히 장점이 있겠죠. 나이 한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젊은 의사, 나이가 좀 있는 의사 이렇게 구분해서 이 사람들이 좋고 나쁘고를 따지기에는 좀 많은 요인들이 있으니까 그런 면들까지 좀 같이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 앞에서는 말을 많이 하고 많이 물어보시라. 이거는 저는 뭐 당연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내 병에 이제 관심이 많을수록 그 전에 많이 공부를 하고 지식도 많이 찾아보고 의사 앞에서는 내가 알던 지식을 비교를 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던 지식과 내 몸의 상태와 실제 경험이 있는 의사한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행위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 일방적으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관계가 되지만, 내가 충분히 지식을 가지고 충분히 대화를 많이 나누면 동등한 관계에서 같이 치료를 해나가는 동반자 관계가 된다면서 저는 의사들 입장에서 굉장히 이거는 환영하는 내용입니다. 자기만의 비법이 있다는 말을 하는 의사는 양이건 한이건 모두 절반은 도둑이라고 생각하라. 어느 한 의사만 알고 있는 비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저도 동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도둑이라는 표현은 좀 너무 좀 과격한 것 같긴 하고, 요즘에는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고 의사들은 만약에 뭔가 새로운 지식이나 방법을 개발하게 되면 논문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한다든가 지식을 공유를 하게 되고 검증을 받게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그런 감독 기관들이 또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지불 수단을 또 이용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런 검증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당연히 정보는 또 오픈되고 사람들이 알게 되죠. 그래서 나만의 비방이라는 건 없다. 그런데 이제 단지 마케팅적인 면에서 이름을 좀 독특하게 붙인다든가 약간의 변주를 약간 준다든가 그런 면에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어요. 같은 아이템에 대해서도, 같은 시술에 대해서도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들이 좀 다르고 적극성도 좀 다르죠.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 똑같지만 그거를 활용하거나 적극적으로 얼마나 이걸 받아들이고 노력하느냐, 그런 차이는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남들과 전혀 다른 뭔가 방법이 있다, 이런 건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중병일 경우 절대 어느 한 의사의 말만 듣지 말아라. 반드시 두 군데 이상의 비슷한 임상 경험을 가진 의사들의 의견을 들어라. 이거 동의합니다. 치료의 가이드라인이 있고 여기에 맞게 하는 게 있는데, 의사들마다 아직 보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시술 방법이나 지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도 약간씩의 변주는 있을 수 있거든요. 의사마다 좀 다른 방법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산부인과에서 흔히 뭐 자궁 근종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무조건 수술을 해서 제거하거나 임신 출산이 끝난 시기라면 자궁 자체를 적출해서 수술을 해버리자라고 그런 걸 또 선호한 선생님도 있었지만, 여성들한테 굉장한 뭐 상실감을 주기 때문에 최대한 보존적인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경험들이 공유가 되고 의견들이 공유되다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게 또 새로운 스탠다드가 되는 거죠. 모든 질환들이 약간씩은 딱 정해진 룰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단계씩 변해 나가거든요. 그런 변화를 좀 빨리 받아들이는 의사가 있고 약간 보수적으로 받아들이는 의사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들을 같이 고려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첨단 검사 시설이 뭐냐는 것도 좋지만 한의사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을 시도하라. 이 내용은 좀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놓은 것 중에 잘 원인을 모르는 질환을 고민하시던 분들의 얘기가 나왔어요. 한의사한테 갔더니 고칼슘 혈증이었더라. 고칼슘 혈증이라는 건 결국 그거는 의사들이 판단하는 거지 한의사에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중간에 좀 많은 내용이 좀 빠진 내용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근골격계 질환이라든가 뭐 침등 같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인정하는 바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한의학이 약간 좀 주류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물론 들어보는 건 좋지만 너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격증을 구분할 줄 알아라. 뭐 전문의는 말 그대로 과목을 전공한 사람이고 별도 자격증 다 알고 계시죠? 무슨 의원 진료 과목 해놓으면 전문의가 아니고 무슨 과 의원 이렇게 해놓으면 그건 전문이고, 이런 걸로 이제 뭐 구분을 많이 했었죠. 요즘 뭐 다들 뭐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들도 있죠. 그래서 교통사고나 이런 환자들과 다정히 손잡고 보험회사를 등쳐먹으며 병원을 운영한 많습니다. 서로 잘 협업을 하면 환자도 윈이고 뭐 병원도 윈이고 이렇게 얘기는 되는데, 결국은 이게 법적인 문제가 다 걸리고요. 그렇게 돼서 병원 접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다. 가족 중 누가 특이한 병에 걸렸지만 당신이 만날 의사는 그 병에 대해서 교과서 한 페이지 정도 배운 것이 갖고 있는 지식의 전부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전문이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질환이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대부분 지식들은 거의 차고 넘칠 정도다. 너무 크게 고민하거나 걱정하실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수 클리닉 간판에 대한 지나친 신뢰는 갖지 말라. 미국에서 클리닉이란 외래 진료소라는 의미일 뿐이지 특정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란 말이 절대 맞습니다. 그래서 클리닉이라는 표현을 원래는 의원 개설할 때 못하게 했었는데 그냥 저거는 큰 의미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특정 어떤 독특한 면허라든가 특정한 분야의 스페셜리티를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부모님이 중병에 걸렸을 때는 반드시 역할 분담을 해야 되고,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제 뭐 암이라든가 오래가고 좀 치료가 쉽지 않고 그런 부담이 되게 많이 되는 질환들, 형제들이 있다면 최대한 다 같이 분담을 하는 게 좋고요. 간병도 다 똑같이, 병원비도 같이 공평하게. 왜냐면 이게 초반에는 서로 나서서 잘 하려고는 하긴 하겠지만 시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계속 많이 들어가게 되면 누구나 다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다 공평하게 나눠서 누가 더 하는 게 없이 덜 하는 것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게 병마의 그런 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 책의 병원과 의사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 저자가 쓰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뭐 저작권에서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분이 초반에 서문에서 책의 정확한 출처를 밝히고 언급을 하면 문제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분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을 하고 저랑 연관된 부위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들은 어떠신지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책 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